종효가 한중도 치자고 합니다. 한중을 치니까 그거 이제 우리한테까지 오는구나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조조가 형주로 내려가면서 또 마등한테 협박을 해요. 근데 그때 마등이 이게 보고 싶었나 봐요. 자기도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데 너 집에 안 갈래? 아니 좀 이따 갈게. 집에 안 갈래? 이래가지고 결국 또 여기서 집에 가요. 그랬더니 한수랑 막 싸웠나 봐 또. 그때 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어쩌고 이렇게 되면서 한수하고 또 갈등이 생기니까 이게 갈등이 나니까 오히려 조조한테 투항해버려요. 그냥 결심을 굳혔나 봐. 에이 이렇게 된 거 난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 거야. 난 이거만 주면 돼. 난 도지사로 만족하고 절대 대권 도전 안 할 테니까 대신 이거 보장해줘. 이렇게 딜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조가 그러면 다 네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마초만 두고 자기 군대는 거기 있으니까 그 양주 지역 군대를 통솔하게 하고 형제 가족들이 전부 업으로 오죠. 그래서 서울에서 집 짓고 살면서 함경도는 내 땅 주기로 했어. 그리고 함경도 도지사는 마초를 시켜놓고 자기들은 전부 서울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조조는 큰 걱정을 덜었죠. 왜냐하면 아무튼 거기서 함경도에서 마씨 집안이 굳건하게 버텨주면 주변의 다른 부족들이 봉기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마초를 두고 이 함경도 진압작전이 성공을 하나 했는데 211년에 조조가 종효를 시켜서 한중 공격을 시작합니다. 우리 정말 평안도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함경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평안도를 친다는 건 함경도도 친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함경도에서 봉기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친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초와 한수 그리고 그곳에 있던 10개 부정 뭐 양춘이 뭐 누구니 하는 애들이 다 10부의 병력을 이끌고 봉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들의 지도자가 마초와 한수였죠. 그런데 당시 병력이 한중에 들어가 있고 뭐 형주도 들어가 있고 조조가 너무 넓은 곳을 통치하니까 병력 집중이 안 되거든요. 얘들이 밀고 오니까 거의 무인지경으로 휩쓸어 가지고 그 중요한 관중 지역 그러니까 지금 서안 주변 섬서던 일대를 단숨에 점령해버리고 동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조도 난리가 나가지고 장하빈이 서왕인이 최고의 맹장들을 모두 보내서 동관을 경계로 이제 대치하게 되죠. 요거를 이제 삼국지에서는 이때 가후가 등장해서 한수하고 마초가 저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간질 시켜라. 근데 사실 이거 가후 아니라 누구든 다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얘들이 이민족 다른 게 하루 이틀이야. 중국에 있으면 이민족 애들 어떻게 다루는지는 지들이 다 알아요. 지들 맨날 싸우는 애들. 문제는 이간질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간질 시키느냐. 요걸 가후가 잘한 거고. 제가 왜 여기서 제가 가후를 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마초나 한수도 안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늘 우리를 이간질 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얘들과 전쟁 나기 전에 맨날 피 묻혀갖고 하고 분명 이거 보나마나 이상한 짓 한다. 우리는 절대 믿자. 이런 거 다 하고 나와. 하고 나와도 소용없긴 하지만 나와요. 근본적으로는 얘들이 연합 세력이라 통제가 잘 안 돼요. 결론으로 말하면 그 유명한 위나라의 기병들. 오나라에 가면은 10대 1로 휩쓰는 위나라 기병들이 여기서는 붙었다 하니까 상대가 안 돼. 그러나 마초만이 올바른 전략을 내세우고 한수가 여기서 꼼짝을 잘하네요. 그러니까 이 한수는 이거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좀 의심도 많고 군사적 재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곽원하고 싸울 때처럼 덕이 도하에 올 때 어떻게 치자고 그러는데 한수가 꾸물꾸물거리고 뭐 이상한 소리 합니다. 조조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자겠구나. 다시 말하면 10개 부족 중에서 제일 위험한 놈이 마초다. 그래서 한수와 마초를 분열시키는 것도 결국 타겟은 마초다라는 거죠. 중간에 마초가 조조를 한번 죽일 뻔도 하지만 그게 허저편세가 얘기를 했고 한수와 마초의 분열을 이용해서 조조군이 치고 들어가서 마초를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조조가 수도로 귀환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마대와 마초의 일가족 형제들이 모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모조리 몰살시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되는데 그러면 마초는 왜 자기 아버지부터 형제들이 인질로 있고 아니 자기가 봉기하면 이겨도 죽고 저도 죽을 거잖아요. 알 텐데 왜 그걸 봉기를 했느냐. 뭐 마초란 인간이 뭐 어때 알 게 뭐야. 내가 출세하면 그만이지. 내가 천하를 먹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모두 죽어도 좋다라는 냉혈한이었다.
근데 이렇게 대한 또 반론이 나중에 뭐 마초가 뭐 우리 일가족이 다 죽었다고 맨날 슬피 울고 뭐 술 마시며 통곡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건 뭐 드라마 작가의 몫이지 제 몫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짧은 기록 가지고는. 그러니까 뭐 마초가 나쁜 놈이요 좋은 놈이요 논쟁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근데 삼국지연의 나관중도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삼국지스럽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마등이 조조 암살 음모에 가담하는 걸로 했죠. 그래서 마등의 일가족이 몰살 되니까 마초가 뭐야 그러고 너 조조는 철천지 원수. 그래서 삼국지연 마초는 조조라 그러면 팍 돌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게 마초는 후퇴해서, 얘가 좀 긴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재기를 해요. 그래서 강족하고 이민족을 다시 통합해서 양주를 점거하고 또 병주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조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박살 낸 줄 알았더니 웬걸 잔챙이를 두드려 패가지고 마초가 더 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양주에서 병주까지 먹었어요. 이렇게 되면 옛날 동탁의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거죠. 제가 치고 내려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중, 관중 이쪽 담당이었던 하우연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우연이 마초랑 정면으로 붙었는데 박살나고 도망갑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마초가 능력 있는 지휘관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역시 쟤들하고 1팀으로 이게 싸우면 안 돼. 그래서 뭐 이 스토리 복잡한데 해가 뭐 이렇게 또 분열시키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배신당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마초가 또 파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중으로 도망갑니다. 한중으로 도망가서 장로의 군대를 빌려서 또 저기 조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장로가 이게 또 찌질한 인간이라 저거 마초가 키워봤자 나중에 나를 먹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병력만 줘서 너는 조조를 치는 역할. 그러니까 너도 소모되고 조조도 소모되라. 두 호랑이가 붙어서 좀 어떻게 다리라도 부러져라 제발. 그러고 이제 자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제발 조조 왼팔, 마초 오른팔 뭐 이러고 있는데 마초가 보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군대가 계속 소모되잖아요. 결국 방덕이 조조한테 가버려요. 방덕이 마초에 부하라는 건 관료가 아니에요. 방덕도 자기 또 부족이나 자기 이 군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 마초군 내부가 그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중소영주들의 집합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초가 한중에 있다 보니까 자기 세력만 자꾸 뜯겨나가고 소모전만 하고 슬픈 거죠. 그래서 우울해 있는데 적벽대전 나고 어쩌고 하면서 유비가 군대를 끌고 촉을 칩니다. 그랬더니 마초가 차라리 유비한테 붙자고 해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유비한테 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유비가 마초를 꼬셔요. 마초가 이게 역시 행동력이 빨라가지고 그냥 붙으면 되겠어. 가서 합류를 공을 세워야지. 그래서 유비가 성도를 함락시키기 직전에 군대를 끌고 와서 탁 가담을 하죠. 사실 공이 크든 작든 유비가 마초를 엄청나게 대우를 해줍니다. 왜? 마초는 자기가 가진 지분이 있어요. 공을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초를 평서장군으로 삼고 장비와 함께 한중 전투에 투입하고 또 뭐 토기 장군, 양주목, 그 다음에 태향후라는 거로 책봉을 하는데, 이 후라는 건 제후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로 책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말 레벨이 다르거든요. 221년에 책봉을 했는데 222년에 47세로 사망하고 말아요. 병으로 그냥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마초에게도 안타깝고. 유비는 정말 슬픈 게 219년, 220년에 한중해서 유비가 전성기가 되는데 요 3, 4년 사이에 황충 죽죠, 관우 죽죠, 장비 죽죠, 마초 죽죠.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비에게는 219년에서 222년 사이가 절정에 올랐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갈량은 마초가 문무를 겸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조조가 했던 평하고 말만 다르지 똑같은 건데, 결국 마초는 강족과 저족한테 인심을 얻을 수 있는, 단지 혼혈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더상이고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였고, 한 지역을 다스리고 군대를 크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유비 측 입장에 보면 결국 관우 장비와 맞먹는 인물이었던 건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된 일화가 마초가 이렇게 유비한테 와서 나랑 붙자고 맨 이래가지고 유비한테도 막 하찮게 하고 그러니까
관우 장비가 어느 날 이 자식 벌을 꼬척 준다고 뒤에서 딱 완전 무장하고 서 있는 걸 보고 마초가 내가 관우 장비한테 죽을 뻔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지어낸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관우랑 유비랑 마초랑 장비가 같이 만날 일이 없어요. 일부러 시간 내서 한번 따로 만나야 되는데 모르죠. 그런 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다만 마초의 어떤 성격, 개성을 보여주는 일화로는 정확한 창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나라는 없을 줄 알았는데 라고 말했더니 댓글에 또 오나라 팬들은 어디 가서 오빠라고 말을 못한다. 우리는 굉장히 슬픈 종족이다. 뭐 이렇게 자조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그래서 오빠분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야, 이 정도 인물이면 전국구 오히려 배울 점이 있다. 오나라의 전국구 누가 있을까? 이쯤 되면 되게 아실 것 같은데